자, 오늘은 도함수 두 번째 다항함수의 미분법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도함수라는 게 어떤 것이다 라는 걸 했죠. 미분계수의 마지막 일반항과 같은 개념이다 이제 그랬는데, 거기서 이제 x의 n승의 미분 요거를 갖다가 미분을 하면 얘는 n x n-1승 이렇게 된다,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자, 이게 곧 다항함수의 미분인데 왜 뭐 다항함수의 미분이 또 있느냐? 사실은 다항함수라는 건 이런 것들이 몇 개가 더해져 있는 형태입니다. 여기다가 이제 실수배를 해서 몇 개를 더한 게 이제 다항함수의 형태인 거죠. 그래서 n이 2차면 2차 함수, n이 뭐 최고차 항이 말이야. n이 3차면 이제 3차 함수 뭐 그런 거 아니에요? 자, 그런데 그렇게 돼 있는 다항함수의 미분은 바로 이 분배 법칙을 이용해서 쉽게 구할 수 있다라는 게 이 단원 내용의 핵심입니다. 자, 실수배, 합, 차의 미분법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자, 이게 뭐냐면 여러분 이거 시그마 알죠? 그 예전에 수열에서 했던 거 요거와 성질이 좀 비슷해요. 이 미분이라고 하는 연산도 이 시그마 연산하고 성질이 좀 비슷합니다. 이 시그마 연산의 성질이 뭐였습니까? 요 뒤에 이제 요게 일반항이 붙을 때 여기에 어떤 상수배가 있으면은 상수배는 앞으로 나갈 수 있다. 실수배는 앞으로 나갈 수 있고, 합과 차에 대해서는 분배가 가능하다. 예를 들어서 뭐 이제 요거를 이렇게 돼 있는 거는 이 시그마를 여기도 붙이고 여기도 붙여서 전체적으로 더할 수 있다. 뭐 그런 게 있었죠. 이거랑 상당히 비슷합니다. 미분이라는 연산도 이거랑 상당히 비슷해요. 뭐 얘랑 뭐 직접적인 관계가 있다고 하는 건 아니고 어쨌든 성질이 좀 비슷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두 함수 fg가 미분 가능할 때 f에다가 상수배를 한 거, 그 함수를 미분을 한 도함수는 상수배는 그대로 놔두고 얘만 미분한 거를 나중에 상수를 곱해도 된다. 뭐 그런 거죠. 그 다음에 f 플러스 g, 두 함수의 합으로 되어 있는 함수는 각각을 미분해서 합한 것과 같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 미분이라는 전체 연산을 할 때 그게 말하자면 분배되는 효과, 마치 시그마처럼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 차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요 성질을 이용하면요. 그래서 fx가 어떤 그 다항함수일 때 예를 들어서 뭐 조금 복잡한 걸로 할까요? 뭐 6x 3승 마이너스 뭐 5x 제곱 플러스 뭐 내지면 뭐 맘대로 적는 겁니다. 2x 플러스 7이다. 이런 3차 함수가 있을 때 f'x를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알아? 일단 분배를 할 수 있으니까 이거 각각 요 함수들을 요거 미분법, 그죠? xn승 형태 미분법 그거로 다 각각 해줄 수 있고, 또 앞에 이렇게 떨거지로 붙어져 있는 변수에 곱해져 있는 요 상수 얘들은 그냥 무시하고 앞으로 끌어낸 다음에 미분한 다음에 다시 곱하면 된다.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돼요? 얘랑 얘랑 곱해진 효과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6, 3, 18 x 그 다음에 차수 하나 내려주고 차수 하나씩 줄어든다는 거예요. 얘는 10x 그 다음에는 플러스 2, 이건 상수니까 미분하면 없어지고 각각을 미분해가지고 이렇게 연산을 해주면 된다. 이 근거가 바로 얘가 되는 거죠. 이렇게 되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짓을 할 수 있다. 그럼 미분이 굉장히 쉬워지는 거죠. 이거를 가지고 미분계수의 정의를 이용해서 미분하려봐 죽어나지, 그죠? 도함수 구하기 힘든데 요 성질을 이용하고 우리가 앞에서 공부했던 궁극의 미분 공식 이거를 각각에 대해서 적용시켜줘 가지고 분배 법칙을 쓰면은 간단하게 우리가 도함수를 구할 수 있다. 즉 이 미분이 아주 쉬운 거다. 결국에는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자, 책에 보시면 이렇게 분배가 되는 그 과정을 일반적으로 증명한 내용이 있습니다. 여기서는 그걸 뭐 일일이 다 얘기는 하지 않겠는데 그거 한번 쭉 읽어보세요. 그거 한번 읽어보시고 한 번은 그렇구나 하고 수긍할 필요는 있습니다. 여기서는 따로 다루지 않겠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이제 중요한 게 이 고배미분법이라고 하는 건데요. 시그마에서도 그런 게 있었죠. 두 수열이 곱해져 있는 거에다 시그마 붙이면 이건 각각 분배하는 게 안 됐다고, 그죠? 미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미분이라는 연산도 그런 성질이 있어요. fx하고 예를 들어서 gx하고 두 개가 곱해져 있는 새로운 함수가 있다 이거야. 이걸 갖다 미분할 때 덧셈 뺄셈처럼 말이야. 이거를 각각을 미분을 해서 걔네들을 곱한다 하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건 틀린 거예요. 이렇게 분배를 못 합니다. 말하자면 이 미분이라는 연산은 이렇게 분배를 못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바로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이게 지금 뭐야? 얘를 미분하면 앞에 거 f 프라임 앞에 거를 미분해서 f 프라임 x를 하고 뒤에 거 그대로 곱해주고 그 다음에
앞에 거 그대로 두고 뒤에 거를 미분한 거를 곱해주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더한다. 좀 복잡하지? 이런 규칙을 따른다는 겁니다. 왜 이렇게 되는가 하는 것이 그 교재에 나와 있는데 이건 좀 중요하니까 여기서도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f 곱하기 g라는 함수를 h라는 함수로 일단 따로 이름을 붙일게요. 그러면 우리가 요 h'(x를) 지금 구하는 것이죠. 이거는 도함수의 정의에 따라 구합니다. 요 h하고 요 h하고는 다른 겁니다. 그죠? 그냥 이름일 뿐이고요. h는 여기서 h는 이제 0으로 가는 어떤 변수입니다. 자, h분의 이게 똑같이 h니까 보기 안 좋다. 그죠? 뭐 바꾸죠. 요거를 뭐라고 할까요? 이걸 i라고 합시다. ix. 그죠? ix라고 하고 그럼 이제 요 h하고 이 이름이 이제 헷갈리지 않을 테니까 그 i x 플러스 h 마이너스 ix 이거죠. 그럼 이건 어떻게 됩니까? 자, 얘는 뭐 좀 긴데요. i 대신에 이제 fg의 곱을 넣습니다. 그러면 자, 당연히 이렇게 되겠죠. 당연히 이렇게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말이죠. 이걸 이제 어떻게 하냐면 도함수의 정의식이 나오도록 이걸 이제 변형을 하는 거야. 앞에서 우리가 미분계수할 때하고 비슷한 짓을 했습니다. 그러면 fx 플러스 h가 있으니까 뒤에 뭐가 있어야 돼요? 마이너스 fx가 뒤에 있어야 된다고. 근데 지금 뒤에 이 떨거지 붙은 애가 있잖아. 그래서 얘를 적용시키려면 얘랑 같은 게 뒤에 또 이렇게 돼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야 g의 x 플러스 h 요 놈으로 공통인수를 묶었을 때 얘가 딱 빼질 거 아니니. 그래서 요거를 한번 빼주고 다시 똑같은 걸 한번 더해줍니다. 되겠어요? 요거를 마이너스 플러스를 이제 여기다가 해주는 거죠. 되겠습니까? 그리고 나서 요 놈과 요 놈을 gx 플러스 h로 묶는다. g의 x 플러스 h로 묶어. 자, 힌트 하나 주자면 내가 이거 물어볼 겁니다. 고배미분을 한번 증명해봐라. 자, 마이너스 fx까지 되겠죠. 지금 요거하고 요거 한 겁니다. 그럼 뒤에 떨거지들 한번 써줍시다. 뒤에 떨거지를 원래 뭐 있어요? 얘 지금 있고 점점 길어지고 있어 지금. 그 다음에 뒤에 원래 있던 거, 원래 있던 거죠 이거는. 요거 이렇게 됩니다. 아, 딱 긴다. 우샤. 자,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요 놈은 말이야. 다시 요 놈은 좀 그 절약을 합시다. fx 이거 묶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fx로 묶으면 어떻게 됩니까? g의 x 플러스 h 마이너스 g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얘네 대신에 이걸 쓰자고요.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는지 봐라. 요렇게 묶어서 얘가 f'x죠. 그래서 얘가 뭐가 됩니까? 파란 걸로 하자. h를 0으로 보내면 이거 뭐 h 0으로 가면 gx죠. 그래서 gx 그 다음에 얘는 뭐 f'x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요놈 요렇게 해서 요걸 묶으면 어떻게 됩니까? 얘가 바로 뭐야? h분의 이거 이게 g'x죠. 그래서 fx 요놈 그대로 갖다 쓰고 얘는 요놈은 이제 그러니까 이렇게 쓸 게 아니라 사실은 어떻게 쓰는 게 더 좋을까? 보기가 요렇게 봅시다. 요게 뭐예요? 요게 g'x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되겠습니까? 자, 요렇게 해서 썼습니다. 이게 바로 이거죠. 지금 요 순서만 좀 바뀌어 있다 뿐이지. 그래서 f 프라임 곱하기 g 그다음에 f g 프라임 이렇게. 이것이 이제 고배미분에 대한 증명이었습니다. 요거 잘 알아둬야 됩니다. 필요한 지식이에요. 자, 여기까지 됐으면 우리는 fg가 아니라 함수 3개짜리에 대해서도 이걸 확장해서 그대로 적용할 수 있다라는 것을 또 증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 결과가 다음에 있어요. 자, 이것이 바로 이제 그 내용입니다. 여기서는 3개의 함수가 있죠. f, g, h.
이것이 각각 미분 가능할 때 세 함수를 곱한 새로운 함수, 이걸 뭐 ix로 뭐 이름을 짓든 말든 그거의 도함수는 이렇게 된다. 아따 더럽게 기네. 근데 원칙이 똑같아요. 어떻게? 앞에서부터 하나씩 f 미분하고 나머지 두 개 곱해주고, 그 다음에 뭐야? 두 번째 거 미분한 거, 그 도함수, 나머지는 그대로 곱해주고, 그 다음에 뭐야? 세 번째 거 미분한 거, 즉 도함수, 나머지는 그대로 곱해주고,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4개, 5개가 곱해졌더라도 이 원칙은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이걸 증명하는 방법도 좀 전에 내가 보여준 그 방법하고 완전히 일치합니다. 좀 더 복잡하겠죠, 그죠? 예, 그래서 이 곱의 미분법 자주 쓰이니까 여러분이 반드시 완전히 마스터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자, 세 번째로 일명 이 합성함수의 미분법이라고 하는 건데요. 요것이 이제 교과과정 밖의 내용이긴 한데 굉장히 알아두면 편리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소개를 하고 있는데, 이게 뭐냐면 그 함수 속에 함수가 이제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x의 n승이다. 그래서 얘를 이제 미분을 하면 이거인 건 앞에서도 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x가 f가 들어간 거예요. fx가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fx 이거 전체에 말하자면 n승, 이거를 미분하면 어떻게 되느냐, 이거를 미분하면 어떻게 되냐, 뭐 그런 건데요. 그러면은 얘는 이거랑 똑같이 이게 x 대신에 fx가 들어간 거니까 그대로 이렇게 x 대신에 fx를 그대로 뭐 이렇게 이제 얘기해 줄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요 fx를 미분한 걸 뒤에다 곱해줘야 된다. 요게 이제 다른 거예요. 됐습니까? 그래서 그거를 이제 우리가 합성함수의 미분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왜 그러냐? 뭐 여기서는 엄밀한 증명보다 그냥 여러분이 그렇겠구나 하고 직관적으로 아는 거 정도만 해보겠습니다. 만약에 fx가 3번이 곱해져 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fx의 3승의 경우를 한번 내가 예를 들어볼게요. 이건 이제 이거죠? 3개 곱해져 있다. 그럼 이거를 만약에 미분한다 그러면 이거를 이제 미분하는 거니까 곱의 미분을 써야 돼요. 곱의 미분을 쓴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f'x 그 다음에 나머지 두 개 곱해주죠. 그러면 fx의 제곱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것도 그렇겠죠? 똑같습니다. 얘랑 세 번째 것도 그렇겠죠? 뭐 얘 미분하나 얘 미분하나 다 같으니까. 그럼 결과적으로 얘가 뭐가 되냐? 3배의 fx의 요거 뒤에 거 먼저 쓸게요. 제곱 그 다음에 f'x 이 형태일 것이다. 보니까 그런 거 같죠, 그죠? 그리고 이게 3개, 4개가 되더라도 이 원칙은 그대로 다 적용이 될 겁니다. 왜냐면 수학적 귀납법으로 증명할 수가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이런 결과가 나온다. 일반적으로. 요거 이제 하나 예를 든 거고요. 그래서 이걸 좀 잘 알아야 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예를 들어서 이런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그 2x 마이너스 뭐 1이다. 뭐 이런 게 있는데 이거에 예를 들어서 뭐 세제곱이다. 어떤 함수가 이런 함수가 있어. 그러면 얘를 미분을 하라 그랬어. 그럼 우리가 이거를 곱셈 공식으로 다 전개를 해가지고 말이야. 다 전개를 해가지고 각각 미분해도 되죠. 그런데 이거 같은 경우는 지금 합성함수를 볼 수 있는 거거든. 2x-1이라는 함수를 예를 들어서 뭐 g라는 함수를 생각하면 이 g의 3승이다. 그래서 x가 여행을 시작하는데 g에 들어가서 2x-1이 되고 다시 그게 전체적으로 세제곱이 되는 이 두 단계를 거친 합성함수다라고 생각한다면 이거의 미분, 그래서 3의 2x-1의 제곱, 그죠? 이렇게 된 다음에 안에 거 미분한 거 한번 곱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훨씬 간단하다는 거죠. 이거 다 전개한 다음에 분배 법칙으로 우리가 각각 미분해야 하는 것보다는 이게 훨씬 간단하다. 결과는 같습니다. 결과는 같아요. 그래서 요거는 좀 알아둘 필요가 있다. 교과과정 바뀌지만 알아둘 필요가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잠깐 일시정지 하시고 그 다음에 나오는 개념 확인 코너 연습 몇 개만 해보고 다음으로 넘어가십시오. 자, 그 다음에 나오는 세미나 잠깐 보겠습니다. 이제 이 세미나는 내가 뭐 좀 중요한 거 꼭 얘기해야 되겠다 싶은 거는 설명을 하고, 그렇지 않은 건 이제 뒤에 연습 문제 비슷한 내용이 또 나오기 때문에 연습 문제에서 다루는데, 이 내용은 워낙 좀 중요하고 또 많이 쓰이기 때문에 여기서 미리 좀 얘기를 하고 가겠습니다. 0분의 0꼴의 극한과 미분이라는 제목인데요. 0분의 0꼴의 극한은 우리가 함수의 극한에서 이미 공부를 했다고. 자, 어떻게
구합니까? 0분의 0꼴의 극한을 구하는 방법은 뭐예요? 분자 분모를 0으로 만드는 인자를 약분을 하는 거죠. 약분을 해서 이제 대입을 해도, 그지? 0으로 x를 대입을 해도 그 0분의 0꼴이 아닌 걸로 이제 우리가 만드는 게 이게 핵심인데요. 미분을 이용해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이제 이런 경우. 자, x가 1로 가면 분모가 0으로 가죠. 분모가 0으로 가니까 분자도 0으로 가야 됩니다. 근데 x에다 1 집어넣어 보면요, 당연히 0으로 가요. 그지? 그럼 이제 인수분해를 한다는 얘기, 인수분해 가능하다는 얘기지. 응? 여기다가 1 넣어서 이게 0 됐다는 말은 나머지 정리, 뭐 인수정리 그런 거 우리가 생각해봐. 인수정리지, 인수정리. 1 들어가면 이게 0 됐다는 말은 얘가 x-1로 인수분해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근데 실제로 인수분해 하기가 좀 힘든 것이 x의 제곱이나 뭐 x의 세제곱이나 이게 딱 차수가 정해져 있으면 인수분해가 쉬운데, 얘는 x의 n승이니까 이거 인수분해 하려면 좀 골 때려요. 그지? 좀 뭐 가능은 한데, 이거 가능은 합니다. 어떻게 가능합니까? 이거 x의 n승이 1 개수가, 그 다음에 x의 n-1승, n-2승 해서 다 개수가 0이고, 어디까지가 0이냐면 x의 제곱까지의 개수가 0이고, 그죠? x의 1승의 개수는 1인 거죠. 1차의 개수는 1, 그 다음에 -2 이렇게 됩니다. 자, 앞에서 공부했던 방법대로 지금 하는 겁니다. 그럼 이제 이거를 나눗셈을 직접 하는 거죠. 조립제법으로.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다 이런 결과가 나와요. 다 1이 되고 1은 1. 그래서 이거 다음은 2고 이거 2해서 0 된다. 그러니까 억지로 인수분해를 하자고 치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요 식이 그 x-1 곱하기 이 물음표라고 내가 좀 썼는데, 물음표가 아니라 사실은 뭐야? 이런 게 오는 거지. 요 밑에다 좀 쓸게. 워낙 좀 길 것 같으니까. 자, 분자를 인수분해를 하자. 분자 인수분해 한다. x-1. 그 다음에 요거 이제 보세요. 여기 뭡니까? x의 n-1승 플러스 x의 n-2승 이런 식으로 간다 이거야. 그래가지고 어디까지 가냐? 이게 지금 상수항이 2고요. 나머지는 다 이제 1인 거죠. 여기 0이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x 플러스 2까지 가요 이게. 되겠습니까? 그거 다 전개하면은 얘 됩니다. 그렇잖아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은? 이게 인수분해가 어쨌든 됐으니까 좀 희한하긴 하지만, 참고로 요거 몇 개입니까? 요 항수 x가 몇 개입니까? x가 n-1개죠. 그죠? 1승부터 n-1승까지 있으니까, 그렇잖니? 그러면 x-를 분자 분모에 0으로 가는 인자를 없앨 수가 있다. 이게 이제 우리가 함수역학에서 배웠던 거예요. 그러면 이제 x에다 1 집어넣으면 여기 쭉 1 들어가도 뭐 별 문제 안 생기지? 1 다 들어가면 무조건 다 1이야. 1이 몇 개 있냐? n-1개 있으니까 요건 n-1이죠. 거기다가 2 더하니까 이거 결과는 얼마야? n 플러스 1입니다. 되겠어요? 자, 그런데 이걸 이렇게 함수의 극한을 이용해서 구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지금 여기서는 fx를 이걸로 뒀는데 뭐 굳이 그럴 필요도 없고요. 여기까지만 fx로 둬도 됩니다. 자, 그게 무슨 얘기냐면, 보세요. 얘를 fx로 두잖니? 그러면 1 집어넣으면 얼마야? 2지. 그러니까 분자가 어디로 가? 2 빼기 2니까 0으로 가잖아. 0으로 가야 돼. 왜? x가 1로 갈 때 분모가 0으로 가니까 분자도 0으로 가야 어떤 값을 구할 수가 있지. 그지? 그러니까 얘를 fx로 두면, 뭐 문제에서는 -2까지 fx로 뒀다만 그럴 필요도 없다는 거야. 그래도 되고, 자, fx로 얘를 두면은 얘를 그럼 뭐로 볼 수 있냐? f1로 볼 수 있다. 얘를. 그러면 이 위에 분자를 fx 빼기 f1로 얘기할 수 있고, 밑에가 x-1 있으니까 요 모양이 딱 뭐가 됐냐? 미분계수의 정의가 된 거죠. 1에서의 미분계수의 정의. 이건 뭐 도함수는 아니고요. 그래서 f'1이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요걸 fx로 뒀지 않습니까? 그러면 fx를 미분을 해요. 공식을 이용해서. 그럼 뭐야? fx 미분하면 이거죠? 이거 미분하면 이거 아니야. 사실은 뭐 아까는 이제 이 책에서는 지금 요거를 fx라고 했다만, 이거 미분하면 어차피 요거 미분하나 요거 미분하나 뒤에 상수 있는 건 의미 없죠. 그래서 미분하면 요게 됩니다. 그럼 거기다 1 집어넣으라는 거예요. 그럼 뭐야? n 플러스 1이지. 그래서 얘가 결국 f'1을 의미하는 거고, 그 값이 n 플러스 1이다. 지금 그걸 이제 구할 수 있는 거죠. 그랬더니 우리가 함수의 극한에서 공부했던 내용을 이용해서 구한 거랑 결과가 일치하더라. 그런 겁니다. 그럼 뭐가 더 간단합니까? 아까 이렇게 인수분해 억지로 하는 것보다는 이 도함수를 이용해서 얘를 도함수의 정의 혹은 미분계수의 정의 형태로 바꾼 다음에 극한을 구하는 것이 훨씬 쉽다.
자, 미분계수 자체가 어떤 그 극한으로 정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그 형태를 변형을 해서 이렇게 만들어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걸 이제 정리해 놓은 것이 이제 이겁니다. 되겠습니까? 자, 요 형태로 만들자라고 하는 거죠. 요 형태로 만들자. 여기서 지금 내가 보여준 겁니다. 그 fx를 이걸로 놔도 되고 여기까지만 fx로 놓고 이걸 f1로 놔도 되고, 만약에 이걸 다 한다 그러면 f1이 이제 0이다. 그래서 뒤에 빼기 0이 있는 걸 가정하고서는 그렇게 풀면 되겠죠. 요거 뒤에 그 문제에 나오니까 그때 가서 또 한번 연습해 보면 될 겁니다. 자, 그 밑에 이제 얘가 한번 또 나와 있는데요. 요 함수 같은 경우도 뭐 위에 거랑 거의 똑같으니까 이건 뭐 여러분이 한번 연습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자, 한 편 했는데 한 편 이게 지금 위의 내용이랑 다른 내용이 아니에요. 식만 조금 다른 것 뿐인데 뭐가 다릅니까? 지금 뭐야? 위에 식이랑 봐봐. x-a 똑같죠? fx가 뒤에 없는 거죠. 없는 건데 뒤에 빼기 0이 있는 걸로 생각하자는 얘기고, 이건 빼기 b가 있다. 근데 내가 지금 위에서 푼 방식이 바로 요 방식대로 푼 겁니다. 뒤에 0 있는 걸로 하지 않고 내가 일부만, 다시 올라가서 보세요. 일부만 fx로 잡았잖아요. 여기서는 이거 분자 전체를 fx로 잡지만 난 요 일부만 잡았지, 내가 푼 방식이 바로 요 밑에 있는 두 번째 방식입니다. 그러나 본질적으로 이 첫 번째 거랑 두 번째 게 다른 거냐? 뭐 같은 거예요. 같은 겁니다. 이걸 어떻게 하자는 얘기야? 이거를 미분계수의 정의식으로 만들어서 풀자, 그 얘기니까 같은 얘기입니다. 자, 여러분 요 문제 꼭 한번 연습해 보세요. 그러니까 fx를 어디까지 잡을 거냐의 차이만 있는 거지, 이 두 가지는 같은 내용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되시겠죠? 연습해보고 다음으로 갑시다. 자, 그 다음에 나오는 세미나도 잠깐 언급만 하겠습니다. 이건 구간별로 정의된 함수의 도함수. 요거 잘 나온단 말이야. 우리가 함수의 극한에서도 잘 나왔죠? 뭐 극한 연속 구할 때 우리가 구간별로 다르게 정의된 함수 나오는데, 도함수도 이제 그게 있다는 거예요. 자, fx가 어떤 특정한 a 값을 기준으로 그거보다 왼쪽에서는 이런 형태로 g라는 형태로 정의가 되고 오른쪽에서는 h라는 형태로 정의가 된다. 딱 a일 때는 요 함수를 따른다. 그러면 이제 이거는 예를 들어서 이제 연속일 수도 있고 불연속일 수도 있죠. 그죠? 그건 이제 이걸 어떻게 정의냐에 따라 다른데, 그래서 이 얘가 하나 나와 있습니다. 그림 1처럼 오른쪽에서는 이렇게 가고 왼쪽에서는 이렇게 가면 이건 이제 a에서 아예 불연속이죠. 그러면 여기서 아예 미분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죠? 미분계수를 구할 수 없잖아요. 연속이어야 미분계수를 구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쪽이나 이쪽 함수 자체는 연속이죠. 그리고 첨점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은 미분 가능한 거예요. 각각은 a에서만 미분 불가능한 거지, 그죠? 그리고 이제 이런 함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런 함수는 이렇게 다르게 정의가 되긴 했지만 연속입니다. 그러나 연속이라고 해서 미분 가능한 것은 아니고 a에서 첨점이 나오기 때문에 좌미분계수, 우미분계수가 달라져서 이거는 미분 불가능합니다. a에서만. 그러나 이것도 왼쪽, 오른쪽에서는 각각 미분 가능한 거죠. 이것만 따지자면. 그러니까 정의역을 어떻게 잡느냐가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x = a에서 f'x가 정의되지 않는다. 이건 우리가 당연히 알죠. 이건 불연속이라서 정의가 안 되는 거고, 이거는 첨점이라서 정의가 안 되는 거다. 비록 연속이지만 이렇게 됩니다. 자, 이 얘기를 지금 왜 하는 걸까? 밑에 내용을 잠깐 좀 읽어볼까요? 일반적으로 x = a에서 도함수가 정의되기 위해서는 연속이고 좌미분계수, 우미분계수가 같아야 된다. 이거 앞에서 잠깐 다룬 내용입니다. 좌미분계수, 우미분계수. 근데 이 두 그림은 지금 이 연속 조건에 위배되는가 좌미분계수, 우미분계수 조건에 위배되기 때문에 안 된다. 그런 얘기죠. 자, 그래서 이런 경우가 아니라 이게 말하자면 A에서 말하자면 부드럽게 말해 연결이 되면 이를테면 이런 거죠. A라는 값이 이제 여기 이렇게 있는데 어떻게 되는 거야? 이렇게 왼쪽은 이렇게 되고 오른쪽은 이렇게 되는데 여기서 부드럽게 연결되는 거야. 첨점도 안 생기고 연속이기도 하고, 그래서 좌미분계수, 우미분계수가 같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거는 이제 f'x가 존재한다. 도함수를 아예 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기서도 이 함수의 도함수를 우리가 구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이 a 때문에 각각의 어떤 점에서의 미분계수는 구할 수 있는 점들이 분명히 많이 있습니다. 그죠? 얘네 빼고는 다 구할 수 있는 거죠. 자, a일 때는 이제 요런 경우에서만 도함수, 그러니까 미분계수가 존재할 수 있다. 뭐 그런 겁니다. 밑에 보면 이제 그거에 대한 예들이 쭉 나와 있어요. 자, 근데 이런 건 어떻게 구하겠습니까? 그때 문제 나올 때마다 상황이 다르니까 어떤 원칙이 없고요. 일일이 구해보는 수밖에 없습니다.
되겠죠? 예를 들어서 얘 같은 경우는 이렇게 1을 기준으로 좌우에서 정의가 됐어. 그럼 이걸 각각을 미분계수를 구해보는 겁니다. 각각을 미분계수로 해서 1에서의 미분계수 같으면 좌미분계수, 우미분계수 같은 거니까 도함수가 존재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얘 같은 경우는 어떠냐 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0을 기준으로 이렇게 좌우에서 다른데 여기서 실제로 0 넣어보면 얘는 미분계수가 우미분계수가 0이고 이건 좌미분계수가 1이니까 이것은 미분계수가 존재하지 않죠. 그러니까 도함수가 존재한다 라고 얘기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0보다 오른쪽에 어떤 값에서 미분계수 존재하고 0보다 왼쪽에 어떤 값에서 미분계수 존재하죠. 그건 1이죠. 하지만 이거에 도함수가 존재한다고 얘기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사소한 내용이지만 우리가 철저히 좀 알고 넘어가는 의미에서 다루어 봤습니다. 되겠죠? 자, 이제 예제를 여러분이 이제 풀어보시면 되는데요. 이 단어는 예제가 좀 많습니다. 내가 세보니까 뭐 10개가 넘는 것 같아. 그거를 이제 그 다음 강의에서 하나하나 해볼 텐데요. 다 중요합니다. 놓칠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예제 하나하나를 철저하게 정복하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절대로 처음부터 끝까지 쭉 이렇게 살펴보는 거 하지 말라 그랬죠. 한 문제 한 문제 유제 풀어가면서 정복하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중간에 일시정지 하시고. 자, 수고하셨습니다. 여기까지 내용 꼭 이해하시고 넘어가야 됩니다.